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 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 반이 지나갔다. 참 시간 빨리 간다 생각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인정님, 한동훈 최고.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쭈니키님, 한통영쌤, 출첵, 아유, 감사합니다. 박정숙님, 한 대표님 힘내세요.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장수봉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믿을 구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뭐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한동훈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정수님, 잡탕당, 치운당 압도적으로 폭망해야 됩니다. 악마.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그 설명도 좀 드릴 텐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국힘이 지리라, 국힘이 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분석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국힘이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히 무슨 뭐 결집을 하자 뭐 한다 그래갖고 김문수를 갖다가 그 40% 득표율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도 이미 안다. 이게 끝났구나. 그럼 뭐야? 하나는 놔주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막더라도, 하나는 해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뭐죠? 한동훈 대표가 대선 끝난 다음에 친윤 떨거지들을 청산하겠다. 이 친윤 떨거지는 한번 좀 청산하는데 성공하자.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너니님, 국힘은 한 대표에 불리한 당원 변경한다고요. 진짜 미친 인간들 해도 너무한다. 정말 아직도 그 국힘에 자꾸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힘에 희망이 있나요? 정말 나는 끝까지 뭐 국힘에서 죽어야 된다 뭐 자꾸 그러는데 국힘이 희망이 있나요? 예, 우리는 한동훈한테 희망이 있지 국힘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예. 김학봉님, 국힘 문제들아 완전 폭망으로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쭈니키님, 다들 선관한다고 아니, 이제 지금은 다 눈치 깠잖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를 갖다가 막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이제 내일부터 투표야.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 해.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다 눈치 까겠죠. 예, 이 판이 어떻게 돌아 김문수한테 표를 몰아줘야 되느냐. 정말 의문이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님, 한동훈 팀 신당 창당합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당 창당기에는 세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작년 12월 16일 날 당대표 쫓겨날 때 기자회견하면서 창당 선언할 아주 절호의 기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쫓겨났다가 컴백할 때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들고 컴백했잖아요. 그 컴백 선언을 할 때 다시 한번 창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언할. 그런데 이제 두 번 놓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뭐냐면 6월 4일이에요. 6월 4일 날 보나마나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김문수 떨어지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그때 그냥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신당 창당해서 내가 중도 보수를 이끌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층을 겨냥해 갖고 중도 보수를 내가 이끌겠다 하고 신당 창당 한동훈 신당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창당을 안 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김학의 친한동훈 세력 다시 지금은 정말 한동훈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똘똘똘 뭉쳐야 돼요. 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동훈밖에 없어요. 예,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요. 박정순이 오직 신당 창당 찬성합니다. 제발요. 정말 그거 하면 정말 대박인데. 자, 오늘의 썸네일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현 방송 25년 5월 28일 방송. 한동훈 책사분들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4선 전략 벤치마킹 해야 선견 선수 선제 선점. 이게 뭐죠? 선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수 먼저 선수를 치고 선제 먼저 제압을 하고 그래야 선점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게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만든 4선 전략 이걸로 월드 베스트 회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제가 그 한동훈 팀,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팀, 한동훈 책사 그룹한테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 관련된 분이 있으면요, 제 방송을 갖다가 좀 잘 좀 들으시라고 추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좀 해주시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심각성 때문에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이걸 갖다가 상황이 어떻게 심각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건 패착에 인정을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누누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왜 한동훈을 까느냐,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이 방송은요, 이 방송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한통영이잖아요. 한통영.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터. 이 다니엘 채널이라고 제가 걸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통령으로 걸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한동훈이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사람. 오죽했으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통령 방송에 한통훈을 죽이거나 갈라치기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한통훈을 살리는 방송이다.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드는 방송이다. 이걸 갖다가 꼭 알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학봉님, 아이고, 한동훈 팀 화이팅! 박정희 오직 한동훈 생당 창상합니다. 기업분이 선거는 기권입니다. 쪼니키님, 오늘 방송 재미있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자, 2일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올린 거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렸네요. 그죠? 자,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사전투표 첫날 29일, 내일이 29일입니다. 광주에서 투표하고 뵙겠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경기도 광주는 아니겠죠. 굳이 광주라고 썼을 때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광주, 그럼 저는 이제 그 전라도 광주만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광주 굉장히 먼데 그랬더니 아니,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을까요, 도시가? 자, 그러면서 저는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 역대 대승한 부산 금정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아 호남에서 어렵게 국민의힘 정치하는 동료들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피우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짧은 글이지만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 투표를 갖다가 광주에서 하겠다. 이거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국골통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윤청산이 목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막는 건 이제 포기했고 도저히 뭐 해도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친윤청산이거든요. 그런데 친윤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광주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한 자리 숫자 지지받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두 자리로 올라간 적이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역대 투표 중에 국힘이 뭐 10몇 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두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9%면 한 자리고 음,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뭐 대선에 정말 나오거나 국회의원에 나오거나 자가 뭐 어떤 경우로 해서 만약에 이제 전국 투표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죠. 그렇게 한동훈이 이제 다음번 대통령 22대 대통령 때 이렇게 나와서 광주의 투표를 보면 저는 그 한 자릿수가 아니라 뭐 한 10%, 20% 가까이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호남 지방에. 지금 여기한 대로 지난번에 했을 때는 뭐 곡성 정말 말도 없이 박살이 났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게 전라도 곡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냐. 뭐 지금 5년 후에 뭐 대선을 갖다가 바라보고 뭐 광주에 가서 투표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뭐냐. 바로 코앞에 있을 친윤 청산이 있잖아요. 이제 큰 전쟁을 갖다가 예고하고 서로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한동훈도 원내대표 잘라야 된다. 권영도 잘라야 된다. 이렇게 갖고 완전히 그냥 직격탄을 날렸고, 그러니까 선전포고죠. 네. 그다음에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많은 국민이 아직도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권성동을 지지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갖고 맞불장전으로 붙지 않습니까? 요게 친윤을 청산하는 싸움에 이 광주에서 사전투표했다는 게 좀 작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다. 여러 곳을 놔두고 해필이면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이거는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페이스북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일 전 월요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뭐 지원 유세를 결심한 계기 뭐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한동훈 무능한 이재명이
실책 연발, 국힘, 지금 정신 차리면 길이 있다. 지금 정신 차리면 길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문제는. 이거 좀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길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지원 유세를 결심한 계기는 이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일부 올려놓은 겁니다. 정치에서 패배는 고통스럽다. 경선 결선에서 패배,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나는 그분들을 대변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뭔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려는 것이다. 나는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려울 땐 큰 명분을 보고 가야 된다. 차원에서 지원 유세에 나왔다. 이게 이제 결심한 계기고, 자, 두 번째 질문. 국민의힘은 어떤 캠페인 전략을 써야 한다고 보나?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무능하게 실패 정책인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을 연상시키도록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으로 부르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중도층이 왜 김 후보를 앉히려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 유권자를 설득해야 된다. 자, 이건 뭐 충분히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뭐 여태까지 뭐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자, 세 번째 질문.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걸 잘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이 뭐라고 보나? 우리가 승리하려면 중도층 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절대로 우리 쪽으로 못 넘어게 하는 장벽이 있다. 이걸 무너뜨리면 된다. 그 장벽이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친윤 구태다.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 친윤 구태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나.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싫어하는 게 친윤 구태다. 이 후보 집권을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친윤 구태 세상이 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한 대표는 얘기해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국힘이 이기는 방법.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갖다 제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절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윤석열이 아주 그냥 솔선수범해서 사전 부정선거 그 영화를 갖다가 전환기라고 같이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찍혔다. 극장 안에서 찍혀 나오는 입구에서도 찍히고 빼박으로 찍혔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거 못 끊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가 부정선거론에서 끊어냈나요? 김문수도 못 끊어냈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 토론 보셨습니까? 와, 정말 제가 방송을 빨리 맞춰가면 이 귀한 방송을 갖다가 빨리 마지막 토론, 3차 토론 마지막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보겠다고 그래갖고 그래도 방송 이제 1시간, 대개 한 1시간 반 하잖아요. 30분을 줄여갖고 1시간 하고 끝나갖고 바로 그걸 들어가 봤는데 정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토론회가 있습니까, 정말? 그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주 언론들이 난리가 나. 최악의 토론이다. 그 시청률이 역대 대통령 하는 다 20%가 넘었대요. 아무리 때도 시청률이 20%가 넘었는데 어제 그 토론은요, 국민들도 열받았는지 보다가 다 꺼버렸는지 TV를 끄고 유튜브를 껐는지 모르겠지만 20%가 안 나왔대. 역대 최저 시청률로 기록한 그런 어제의 토론인데 무슨 놈의 뭐 젓가락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재명 뭐 법카해갖고 뭐 무슨 니네 집에는 코끼리가 있냐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게 무슨 대선 토론인지 반장의 토론인지 초등학교 반장선거 토론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논점이 몇 개 있는데 뭐 이준석이 뭐 젓가락 뭐 성에 비유해갖고 뭐 젓가락 뭐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대선 토론에서 그런 주제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예? 암만 무식하고 암만 또라이래도 그렇지 그 정말 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이준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 대선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젓가락 사건은요. 자간 모든 언론들이 시겁했습니다. 예, 이준석이 그런 사람인 거 아마 이준석은 지지율 10% 넘기기 힘든가 어제부로 찹쌀이 됐어. 이준석이 그동안 기고만장해갖고 막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기고만장해갖고 지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고 잘난 척 했잖아요. 그 잘난 척의 최종이 어제 젓가락 사건이니까 젓가락에다 완전히 꼬라 박을 것 같아. 예?
완전히 두고 보세요. 10%못 넘길 수가 있어, 지금. 어제 때문에. 예, 어제 그 토론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들이 오늘 젓가락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여러분도 알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이 집요하게 김문수에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계엄에 관한 거. 거기 윤석열을 갖다 사면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대통령 되면 너 사면할 거야, 윤석열을? 예. 저간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김문수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 예. 제가 그랬잖아요. 김문수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어떻게 자기 주인을 갖다가 무슨 감방에 쳐넣겠다는 둥, 뭐 자기 주인,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뭐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윤석열을 갖다가 끊어내겠냐, 단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도요, 거기 대답을 못해. 그 단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단절이라는 거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관계가 없어졌는데 무슨 놈의 단절을 합니까? 이미 탈당했어요,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탈당했다니까요, 일단은. 완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싸우는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방송을 왜 30분을 일찍 끝냈나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예. 안 쓰레기 같은 토론회를 보려고 내가 귀한 방송을 30분을 잘라 먹었다는 게 후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어냈잖아요. 김문수 못 끊어냈잖아요. 국힘 못 끊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친윤 구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상징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이 직접 욕을 했잖아요. 김문수한테. 네가 후보니까 후보의 권한은요. 당대표 권한보다 세요. 대선 때 대선 후보의 권한은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2022년에 윤석열이 후보고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윤석열이 당대표를 갖다가 쥐락펴락 그냥 날려버릴 찬스도 있었는데 그냥 봐주는 척자관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는 대선 후보는 당대표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라라. 어? 그 친윤 중에 친윤의 괴수 권성동을 갖다가 잘라라. 구태를 잘라야 네가 지지율을 잃는다. 김문수가 잘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권성동이 뭐가 잘못했길래 두둔하지 그러니까 단물만 쪽쪽 빼먹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막 권성동 김문수 찍어주세요. 그러면 막 만세 하고 막 기분 좋아갖고 들고 있다가 권성동 잘라. 그러면 모르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요새 보청기를 안 껴갖고 잘 못 들리는데 안 들려.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 못 들었어. 그러고 안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지금 국힘안에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친윤 구태도 팽배해 있고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청산을 해야 이기는데 둘 다 지금 하나라도 청산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걸 왜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우리는 졌다.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김문수도 꼴통이고 친윤들도 꼴통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내용은 뭐냐?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친윤구태 청산 같은 주장은 선거 끝나고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이 바쁜 선거 중에 자꾸 가는 데마다 친윤구태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자, 한동훈을 어려운 거랄 예상과 달리 22포인트 차로 국내힘이 압승한 작년 부산 금정구 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비슷했다. 내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을 때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는 사람이 많았다. 선거 진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절체절명의 선거 앞에서 나는 중도층이 넘어올 수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가 친윤 구태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액션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5% 10%포인트 오른다고 장담한다. 예를 들면 친윤 구태 핵심인 인사들에 대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조치를 갖다가 권성동을 잘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말을 김문수가 안 들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진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동훈의 이 내용을 보면 선거에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희망 고문 하시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이번 선거는 국힘이 진다. 김문수가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한동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아직도 그 156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선거는 진다. 자, 그러면 그게 그 오늘날 숫자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여론조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깜깜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공표한 여론조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 각 언론에서 오늘이 이제 중요한 날입니까? 예. 이게 만약에 내일 여론조사 공표했다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죠. 자,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KBS하고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뉴시스하고 에이스 리서치가 한 거 보니까 48, 39, 9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뉴스완하고 한국갤럽이 하니까 49, 36, 9. 이 공통점이 뭐죠? 이준석은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한 10, 9, 10 왔다 갔다 큰 요동이 없죠. 마찬가지로 뭐야 이재명하고 김문수의 격차가요. 뭐 각각 뭐 45, 4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 이게 KBS 한국 리서치 45, 4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이 압승이잖아요. 뉴시스 48, 39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이재명 압승이잖아요. 또 한국갤럽 누주 이게 뭐야 오차 범위 내에서 압승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나 이재명이 오차 범위 밖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압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도 우린 졌다. 왜? 두 가지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못했다. 이렇게 친윤 청산하고 부정선거론 이 극우 세력들을 단절하는 이걸 못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갖다가 내일부터는 얘기를 못해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종합을 해보면 KBS 한국조사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재명 46, 49, 45 그렇습니다. 김문수 31, 34, 36 이준석 88, 10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신문 리얼미터 50, 48, 49 35, 38, 36 네, 8, 9 이게 뭐 얘기예요? 한 번도 김문수가 이재명을 뛰어넘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항상 오차 범위 밖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5월 셋째 주에도 46, 31, 5월 넷째 주에도 49, 30. 이게 항상 그냥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도 한 번도 이재명을 오차 범위 안에 가본 적도 없고 항상 오차 범위 밖에서 확실하게 졌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단일화는 뭐 이준석이 뭐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 얘기를 갖다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서도 이걸 조사해 봤어요. 자,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44, 31, 3%, 이인석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43,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단일화에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그냥 선거는 국힘이 졌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뭐 결집하면 이긴다. 개소리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동훈도 그걸 개소리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고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죠. 예, 그걸 갖다가 왜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직접 얘기 못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갖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괜히 올렸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그동안의 추이를 봐도 한 번도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 적이 그럼 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의 사선 전략을 갖다가 한번 좀 봅시다.
삼성의 사선 전략을 갖다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 자, 이게 월드 베스트 전략인데요. 자, 먼저 선견, 선수, 선제, 선점. 그런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본 상태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을 때 선수를 칠 수 있잖아요. 먼저 격파하고 먼저 공격을 하던 저건 선수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제압하면 뭐예요? 그 국힘이 내게 되는 거죠.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국힘을.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건희 회장이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만든 전략이 사선 전략이다. 그래갖고 이 전략을 통해 옛날에 우리는요. 저희 세대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삼성보다는요. 소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때 항상 젊었을 때 유행했던 게 워크맨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뭐 워크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그냥 이런 테이블 갖다가 넣어갖고 뭐 귀에 리시버 걷고 여기 차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맨이요. 다 어디 거였어요? 소니하고 파나소닉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모든 가전제품 그게 뭐 TV건 뭐가 됐건 뭐 노트북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보면은 뭐예요? 소니, 파나소닉 뭐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선 전략을 갖다가 쓴 다음에 일본의 가정 1등부터 10등까지 다 판 그런 금액, 다 판 금액보다 무려 삼성전자의 금액이 2배가 됐다. 예. 합한 금액과 똔똔이 아니라 10개 회사를 합한 거, 그러니까 20개. 일본의 1등부터 10등까지 회사를 갖다가 20개 합한 거하고 똑같이 삼성전자가 됐다. 그래서 월드 베스트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국힘을 혁신을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혁신의 내용은 뭐죠? 친윤 청산이에요. 그러면 친윤 청산하기 위해서 선견 먼저 봐야죠. 자, D-Day는 언제입니까? 6월 4일부터잖아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뭐 선거운동한다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 뛸 때가 아닙니다. 왜? 이미 끝났어요. 선거는 이미 끝났고 결론이 나버렸고 자, 우리의 관심은 뭐냐? 친윤을 어떻게 청산해갖고 어떻게 잘라낼 거냐? 권성동, 권영세를 비롯했고 뭐 김건희, 윤석열, 그 다음에 80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쳐낼 거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를 갖다가 먼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광주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 전라도 광주가 왜 그 많은 장소 중에 아니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저는 부산도 좋아하고 대구는 정치적 고향이고 그러면 정치적 고향 가서 투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가서 투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혀 뜻밖의 전라도 광주 가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다.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지 세력이 있어야 이 친윤 청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도 쪽에서도 왜 전라도는 지금 뭐 친윤을 지지하겠나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미리 가갖고 먼저 보고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국힘의 어떤 지지자 또 한동훈의 지지자들을 갖다가 결집하는 의미로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친한동훈 책사들이 먼저 봐야 돼요. 예?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또 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부른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뭐 패널로 하면서 뭐 출연료 받고 뭐 출연료가 아마 적지 않게 줄 거예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주지 않겠어요, 최소한? 예. 아니 제가 날라들 때만 해도 제가 한번 가면은 출연료라고 해갖고 제가 뭐 어디 뭐 강의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뭐 삼성이나 이런 시간당 따지거든요. 강사가 A급, B급, C급 이렇게 갖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얼추 계산해 보면은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중류자산하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돈벌이를 좀 잠시 멈추시고 먼저 이 선견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먼저 뭘 보고 뭘 타격을 해야 뭘 선수를 쳐야 친윤들이 효과적으로 날아가겠는가.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시면서 이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먼저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요. 정말 밥 먹고 잠자고 그냥 매일매일 이 고민을 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딴짓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업에 그 망하는 그 지름길이 뭡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 딴짓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 배우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배우분이 그분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아마 안 밝혀도 될 거거든요. 그 여우 배우분이 자기가 그냥 자기 소속사를 만들었대. 본인이 거기에 배우이자 사장인 거야, 쉽게 하면. 그런데 연예인이 자기 혼자밖에 없대. 그러니까 뭐 돈은 많은 모양이야. 그래갖고 뭐 40몇 억인가 뭐를 갖다가 그게 이제 회사 돈이죠, 그러니까. 예. 그 회사 이름으로 번 돈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무슨 코인 투자인가 뭔가 거기에 갖고 아마 날려먹은 모양. 그래갖고 배임죄로다가 고소가 돼갖고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본업을 갖다가 코인을 하려면 코인을 하든지 아니면 배우를 해갖고 소속사를 하려면 소속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어정쩡하게 소속사 돈을 갖다 끌어다가 자기가 돈을 갖다 더 벌겠다 그래갖고 코인 투자를 갖다 해버리면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코인 선생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그런 걸 하려면은 그냥 시금을 전폐하고요. 장이 열리는 순간에는 그것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하고 이런 분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여기 일이 눈에 들어오나요? 여기 지금 막 장이 왔다 갔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이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일이. 여러분, 한동훈의 책사분들 정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아니 여러분들이야 이 척사분들은 필드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요. 기껏해야 신문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한동훈의 캠프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어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갖다가 그나마 그것도 종합해 갖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갖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국힘만 해.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국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한동훈도 만날 수 있고 아니 얼마나 맘만 먹으면 많은 정보를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집중하셔 갖고 그냥 밥 먹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 생각만 좀 해 주시라. 그러면 먼저 볼 수 있다. 성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보고 먼저 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울 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빵이 중요하다. 암만 등치권님도 선빵으로다가 인중을 갖다가 맞으면 그냥 KO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싸움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선빵 날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빵을 잘 날리시라. 제가 그 얘기입니다. 선견 먼저 보고 어디를 치면 되겠구나. 걔 약점이 뭐구나. 그래갖고 여길 치면은 다 무너지겠구나. 먼저 보고 선제, 예. 선수를 치시라. 선빵을 날리시라. 그러면 제압이 된다. 선제가 된다. 그러면 국힘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또 미래를 갖다가 하려면 과거에 대한 어떤 리뷰와 반성이 우리가 바둑에는 복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복기 방송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떨어진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일주를 복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가 복기를 갖다 하자면 우리 지금 한동훈 책사들은 선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봐야 되는데 왜냐면 국힘에서 승부 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당 창당에서 승부 거는 게 맞느냐? 그걸 갖다가 해요. 설사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안 하고 난 국힘에서 하겠다 하더라도 책사들이 정말 온몸으로다가 반드시 신당 창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온몸으로 막았으면 그러면 한동훈은 아마 신당 창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못 봤죠. 네. 그 국힘의 상황을 갖다가 먼저 못 봤죠. 그리고 또 먼저 못 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선도 똑같은 거죠. 예. 경선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16일 날은 뭐 신당 창당을 못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국힘의 경선 전에는 그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대로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럴 줄 몰랐다의 내용은 뭡니까? 뭐 1,000원만 내면은 당원 투표권을 주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은 몰랐다. 정말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해갖고 뭐 8명, 4명, 2명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를 할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뭐 3대1, 5대1로다가 이지매를 해갖고 싸울 줄 정말 이런 식은 몰랐다. 그 몰랐다가 자랑이 아니라 선견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선수를 못 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선견,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좀 보시고, 아니 예측을 정확히 해야, 먼저 예측을 정확히 해야 타겟을 딱 정해갖고 선수를 딱 칠 거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그래야 걔를 갖다가 날리고 제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한동훈이 생각한 대로 또 한동훈의 책사들이 생각한 대로 국힘을 갖다가 접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말로는 국힘 접수해야 된다,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말 국힘을 접수하기 위한 이 사선 전략, 그 이건희 회장이 이거 갖고 월드 베스트를 갖다가 만들었듯이 사실 그 삼성은요 쉽게 해서 그 일본의 그 소니, 파나소닉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따지면요, 서열이 그 밑이었어요. 10등 밖이었어요. 뭐 11등이 될지 20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뭐 거기 뭐 도시바도 있고 뭐 옛날에 정말 도시바 그러면 뭐 도시바 뭐 TV는 또 도시바 거, 소니 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파나소닉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거의 꼴등이었다가 이 사선 전략으로 1등으로 지금 1등 이기질 못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그 가전 회사들이 삼성을 갖다가 탈환을 못했어요. 1위 자리를 탈을 못했어요. 그렇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 있는 이 사선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그런 실수하지 마. 타겟팅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그래서 날려버리고 선제를 하고 국힘을 정말 접수를 하시라. 제압을 하시라. 정말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한동훈 책사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사선 전략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음. 자, 한동훈 지지자. 여러분하고 한동훈 다 지지자죠. 또 한동훈 채널을 보시면 한동훈 지지자죠. 자, 한동훈 지지자의 입장에서 선견이라는 거는 뭡니까? 먼저 봐야 된다. 이게 뭘 봐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먼저 봐야 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김문수는 절대 대통령,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모아주면 오늘 김용태가 또 된 소리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 하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강론 이렇게 해갖고 단일화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김문수가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여러분 이미 대선은 끝났습니다. 투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 대선은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로 대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후를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못 막았다. 한동훈이 못 막았으니까 못 막은 거죠. 자, 그러면 한동훈이 소원하는 나머지 하나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하는 하나가 뭐죠? 이참에
친윤 구태들을 갖다가 청산하겠다. 이 친윤 떨거지들을 청산하겠다. 그 친윤 떨거지는 뭐 권성동 고영세에서 뭐 김건희, 윤석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윤상현 뭐 거의 한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떨거지를 청산해. 그러면 청산을 하려면은 환경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됩니까? 국힘이 득표를 많이 하면은 청산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득표를 갖다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한동훈한테는 명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김문수 득표율이 20%다. 그러면 한동훈의 명분은 한 80%, 어? 청산을 해야 된다에 80% 힘이 실리는 거고, 만약에 그 김문수의 득표율이 40%다. 그럼 뭡니까? 한동훈의 청산해야 된다 명분은 20%로 내려가는 거예요. 힘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보자는 거예요. 선견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선견입니다. 자, 그러면 선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행동은 간단합니다. 그냥 김문수를 안 찍으면 되죠. 아니, 무조건 김문수, 아니, 이준석 득표율은 아무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이재명이 몇 프로 얻었느냐는, 그거는 그냥, I don't care. 예, 아무 상관없어. 뭐, 이재명이 40%로 대통령이 되든 60% 되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준석이 10%를 얻건 5%를 얻건, 뭐, 이준석이 20%를 얻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오로지 김문수의 득표율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득표율은요, 높으면 안 돼요. 높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아니, 어차피 수국골통들은 결집해갖고 김수를 찍을 거잖아요. 뭐, 다, 지금 수사되고 있는 뭐, 그 통일교부터 시작해갖고,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 자통당의 뭐, 사랑제일교회. 지금 이런 게 공개적인 언급이 막 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결집해갖고 김수를 찍겠죠. 근데 그 결집한 인원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0% 결집을 해도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 걔네들이 100%, 근데 사실 100% 결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찍어주면 걔네들은 그냥 20%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찍어주면. 그러니까 생각 좀 잘 좀 해주시라. 이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김문수를 찍는다고 그래서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거 절대 아니다. 너무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라. 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동훈의 손으로 친윤 떨거지들을 청산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핵심이다. 이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지지율이 20%만 되면 한동훈한테 명분이 80%가 실리면서 그 친한계들이 들어가서 잘라낼 수 있다. 예, 잘라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선제, 제압, 국힘당에서 이 진당들을 제압하고 정말 명실공히 국힘을 접수할 수가 있다. 한동훈의 세력들이 접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은 정말 방송을 갖다가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맥없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돼갖고 너무 신나고 치열하게 막 이재명하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될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들 한동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다. 한동훈은 이미 후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한동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득표율이 어쨌든 간에 20%,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은 글을 갖다가 써주셨는데 제가 또 한번 여러분의 글을 나누고 또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설명을 좀 하고. 아니,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요.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잖아요. 그럼 이제 투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사전투표 40%를 갖다 타겟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하겠다는 거죠. 사전투표로 그냥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정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마다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TV 토론은 너무 또 개판을 쳐갖고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뭐 이준석 나름대로 이렇게 김문수는 사대로 정말 어떻게 김문수는 어떻게 이렇게 토론을 못하죠? 정말 그렇게 토론을 못하는 사람 이걸 처음 봤어. 예? 어떻게 그렇게 말주변이 없죠? 김문수 씨는. 예? 이게 오죽했으면 그 뭐죠? 그 민, 민노당인가요? 예. 거기서 나온 애가 김문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참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야, 그런 어떤 비참한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다 이번이.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다. 그런 후보를 내놓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고 하는 국힘이 너무 한심하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이영숙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콤 0720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으로 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이정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이영숙님이 한통령 방송 1주년 집도를 맞이해서 10만 원 거금을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감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전합니다. 정말 그 뭐야 TV 토론이잖아요. 그냥 안 보시는 게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안 보시는 게 날 뻔했습니다. 괜히 봐갖고 눈 버리고 귀 버리고 기분 더러워지고.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TV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만 열받은 게 아니라 오늘 언론을 보니까 언론들이 다 열받았더구만. 그런 놈의 그런 놈의 수준 낮은 예? 그런 놈의 수준 낮은 그런 놈의 쓰레기 같은 TV 토론을 갖다가 TV 토론이라고 하고 있냐. 언론들이 너무 열받아 갖고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딥닦아댔습니다. 예. 크로마운티님, 한동훈 당대표 출마 저지를 위해 당규를 바꾸고 대비에 들어가, 예,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제가 그러셨어요. 무조건 한동훈은 죽인다고. 예? 그걸 어떻게 잘 방어해갖고, 역공을 쳐갖고, 친윤을 청산시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자가 무조건 한동훈은 죽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혜숙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최태수님이 군킴 공 망할 겁니다. 내란 수다 들어갔습니다. 춘희기님 공지 방송이 끊기시면 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이게 필리핀에서 제가 방송하느라고 인터넷 시그널이 좀 약해요. 예, 나갔다 들어오면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유비유자님 권성동이 국힘이 최명이다. 한동훈 이쁘다. 한동훈 호남에서 이쁨 받을 거예요. 저는 전북 고창이 고향입니다. 아유.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역대의 보수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이 그래도 호남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필규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학봉님 친윤들 싹 척결합시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정숙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유비전 권성동은 국힘이 죄명이다. 오만 덩어리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 지금 권성동의 이 반말은 이게 습관인지 버릇인지 예?
이거에다가 박살났죠. 예, 김문수 아니 나이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김문수 74세인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겁도 없이 막 반말을. 그러고 보니까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으네. 권성동하고 윤석열은 동갑내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어, 동갑내기는 60년생인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반말을 갖다가 직직하고 있어. 사필이 형님, 제명이는 대통령 되면 한 대표 척결 대상이라고 하던데, 설좀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그 이재명이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한동훈 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 한 발 뻗고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한동훈을 갖다 축출하려고 할 거고, 이놈의 친년들은 또 자기 밥그릇 치려고 또 한동훈을 죽이려고 할 거고, 정말 이래저래 한동훈이 참, 그러니까 한동훈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돼요. 김학원이 김문수가 무식한 데다가 정광훈 줄게라 설득력이 어렵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비 기자님이 한동훈 대표 이걸 기가 막힙니다. 역시 고든 감각 있는 정치인. 예, 김학봉이 나도 TV 꺼버렸네요. 한시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정말 어떻게 예, 정말 블루마운틴님, 저는 어제 대표님이 방송 그냥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끝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봐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지막이니까 볼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블루마운틴처럼 난 토론 한 번도 안 봄. 이게 속편합니다. 예. 봐봐야 영양가가 전혀 없어요. 자님 전혀 토론 안 봄. 볼 가치가 없음. 맞습니다. 예. 정말 속 터지는 토론이었다. 김형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정말 왜 정치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재명하고 국힘이 원망스럽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다가 갖게 해서 이렇게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 질려 갖고 아예 그냥 다 거부를 해버리잖아. 뭐 TV 토론이고 자시고 뭐 투표도 거부하고 왜 이런 형국을 만드는지 정말 안타깝다. 주니키님, 지금 상황은 이길 수 없는 후보를 내놓고 이길 생각도 없단 거. 예, 맞습니다. 유비 의자님, 개소리 선거 망한 거지. 각성은 없고. 예, 맞습니다. 주니키님 말씀이 전라도에 한동훈 지지자들 많음.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았으면 좋겠어요. 블루마운틴님, 국짐에서 권성동만 치우는 게 아니라 친윤들 개박살내. 그러니까 80명을 갖다가 박살을 내야지. 예. 그걸 갖다가 박살내면요. 걔네들은 이제 배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2, 30명 박살이 나잖아요. 언제 내가 친윤이었다고 또 한동훈한테 딱 붙어갖고 결집합니다. 예. 두고 보세요. 예. 한동훈이 득세를 하잖아요. 한동훈 앞에 줄을 갖다 쫙 쓸 거다. 예, 블루마운틴 대표님은 마구마구 끌어온다 하셨는데 나는 지금 화라산 폭군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게 이 마그마가 이렇게 불붙고 이렇게 폭발인데요. 누님께서 점잖게 방송하라고 열받지 말고 점잖게 방송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폭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 있다. 블루마님 머리 꼭대기가 진공상자처럼 열받아 있음. 다 그래요 지금.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주니키님이 블루마님 단톡방 비번 0101. 제가 카톡에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령. 예. 그쪽에서 폭발하시라고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블루마운틴 오늘 조카 때문에 더 열받은 이놈이 조카놈이 이재명 지지자였네요. 아우. 이판국에 또 이재명 지지자를 만나셨네요. 김현웅님 맨날 당하고 선제 공격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건희 회장님의 필살기를 필승 전법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먼저 좀 봐라. 선견해야 선수를 치죠. 예? 선수를 쳐야 선제를 하죠.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해야 점령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좀 기억 좀 해주시라. 한동훈 책사님. 예. 책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몽이님, 내일 대표님 광주하시니 전라도에 사는 분들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예.
전환길이 미친 자는 방해하러 내려온다는데 다들 가서 그래요? 한동훈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유순홍님, 저희 가족 투표기권으로 결정했습니다. 몽이님, 저도요. 한상우님, 저도 포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거예요. 김문수의 득표율을 갖다가 낮추는 일. 예, 낮추는 일입니다. 예, 낮추는 20%대에 어쨌든 묶어놓는 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 결집을 좀 합시다. 그래서 한동훈이 치윤을 청산할 때 그만큼 좋은 명분이 없습니까? 20%대면 폭망이잖아요. 예, 그러면 청산할 명분이 아주 100%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진님 응원합니다. 예, 브루마운틴 저는 한동훈 결선에서 떨어진 날 바로 선거 포기하며 예, 혜진님 그렇군요. 투표 보이콧입니다. 유비유자님 대표님 지지율 이 얘기는 좀 묻게로요. 수성자님 국힘의힘 망할 때 폭삭 망해라. 우리 한동훈 대표 힘을 실어줍시다. 아이 제발 좀 폭망시켜서 폭망시키는 일이 한동훈 대표가 득세하는 길이다.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얘네들이 승승장구하면 한동훈 대표는 죽는다. 한동훈 대표가 살리려면 얘네들이 폭망해야 된다. 이게 완전 반비례거든요. 이 원리를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님 무효표를 만드는 게 좋은가요? 나는 그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혜진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겠네요. 예,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흥정님 제발 20% 넘기지 맙시다. 한동훈 지지자 투표 안 하면 20%안 돼.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빙으로 졌잖아요. 김문수하고 딱 했을 때 10%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10%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은 사람만 그냥 그냥 김문수한테 표를 안 주면 그러면 20%입니다. 딱 20%에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한동훈 쪽에서는 대박이 난다. 쭈니키님, 예, 블루마운틴 말씀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마운틴님, 예, 쭈니키 성재준 어제도 해서 나도 안 한다 했는데 성재준 TV 예, 예. 음. 유비유자님 전략적 선택이 답이다. 예, 몽이님 현재까지는 3%. 예, 제가 어제 방송했죠. 가만 놔두면 33%라고요. 예?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가만 무르듯이 가면은 33%입니다. 어제 방송했죠. 그러면 한동훈한테 엄청 불리하다. 사필경님 토론 안 보길 천만다행. 예, 맞습니다. 몽님 대전 후보들 수준 다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쭈니키님, 그래서 제가 안 본다고 했잖아요. 한용수님은 한동훈을 왜들 모시나. 이영희님, 한동훈 만세, 오직 한동훈 만세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집, 권선동, 가정교육 잘못 받았네. 아이고, 정말, 장영수님, 저도 투표 기권이데 베로이커님, 안녕하세요. 노현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로이커님. 오도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TV 토론 전혀 볼 생각 안 했습니다. 안 보시는 게 건강에 좋으시다. 예. 어제 봐갖고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 쭈니키님, 전라도 곡성 재벌거성 당시 후보는 500표, 한동훈 낙선 인사에게는 2,000명 방문.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여러분, 정말 한동훈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요, 한동훈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 원한 대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신규 당원이 100만 명 당원 가입시키자. 어차피 지금 뭐 국힘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자관 국힘에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당원 가입 100만 당원 가입 신규 가입 이거 운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김문수의 득표율을 20%대로 묶어놔야 된다. 가만 놔두면 30%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움직여갖고 20%로 폭망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해주시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 전쟁의 시작이 6월 4일이에요. 6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4일.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오늘도 지금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여러분하고 방송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는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또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기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 선교센터가 좀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 머리 엄청 아파. 어, 제가 지금 이러면서 이런 거 사투를 갖다가 버리고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걔도 끈질기게 지금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동훈 살리려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정기방송 오후 7시 30분에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